오늘은 주제를 좀 바꿔서 고객님들 입장에서 이런 영업사원은 절대로 피해야 하는 유형이 있어요.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고객님들 주위에는 한 집 걸러서 영업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보험 쪽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 고객님들의 마음을 조금 엿보면은 이왕이면 내가 아는 사람이고 지인이고 가족이면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분들에게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어떤 상품 설명을 받는다든지 당연히 아는 분들에게 추천을 받을 것 같죠. 근데 의외로요. 많은 고객님들이 아는 사람을 꺼려합니다. 아예 진짜 모르는 사람이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사실 저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좀 많거든요. 이상하게 소개는 아무 부담 없이 시켜주는데 사실 내 거 뭔가를 컨설팅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구입했을 때 사실 저도 정작 모르는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 입장은 후 처리를 할 때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까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서로 어색해지고 또 누군가는 한쪽에서 손해를 봐야 되고 그리고 진짜 아는 사람한테 깎아달라는 소리 못 하잖아요. 그리고 서비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거의 말 못하거든요, 사실.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어거지도 쓰고 깎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서비스 이게 뭐가 안 좋다. 나중에 AS 받았을 때 왜 이 모양이냐 하고 내가 어떤 태클도 걸 수 있고 클레임도 걸 수가 있는데 아는 사람은 관계가 영 껄쩍지근한 이런 느낌? 우리 이런 소리 직접 해보시거나 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진짜 징하다 징해. 이런 말들 많이 해보셨죠? 사실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서로가 불편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이 제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서로의 입장 차이이기는 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떤 기대치라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한테는 조그마한 것도 더 서운하고 또 뭔가 기대치가 더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아마 싫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써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영업사원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 저도 초창기에는 좀 동생과 가족들에게 굉장히 많이 서운했거든요. 영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누구보다도 상처를 크게 받았던 게 사실 가족. 특히 제 동생. 네, 아예 자동차 보험 하나 넣으면서 여기저기 아주 다 비교하는데 제가 그렇게 비싸게 받고 싶어서 받겠어요? 회사가 그렇게 내린 결정이니까 그런 가격을 저는 제시한 것 뿐인데 여기저기 아주 온라인으로 다 비교를 해서 저한테 딱 제안을 하는데 그때 진짜 눈물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진짜 더 많이 서운한 거. 이제 좀 그런 건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그때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꼭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를 양보만 해야 되고 또 피해를 봐야 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뭐 조그마한 부담 없는 가격의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뭐 진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장기간 납입을 해야 되고 결국은 그 돈이 전체적으로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합쳐보면은 진짜 몇 천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처음에 인연을 맺을 때 굉장히 신중을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혹시 내가 전에 알고 있던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과 인연을 맺은다고 한다면 고객님들 입장에서 이런 영업사원 꼭 피해야 할 유형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고객님들 입장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한가한 사람입니다. 한가한 사람. 왜 한가할까요? 신입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고 이렇게 너무너무 한가한 사람. 본인이 결국은 성장을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찾아주는 고객이 없다 보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고객의 어떤 바운더리가 좁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가하신 분들은 그만둘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요. 근데 대부분 제 경험상으로는 고객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진짜
믿고 가입했는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난대요. 그분만 믿고 사실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정보는 뒷전으로 하고 사람을 믿고 그때 당시는 계약을 했는데 담당자가 바뀐다는 문자 받았을 때 내가 어디로 옮겼다든지 그만두게 됐다든지 이런 말 한마디 없던 이런 담당자가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이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서운한 것보다는 화가 나신대요. 그런데 바쁜 영업사원들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죠? 장사가 잘 된 집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고객이 그만큼 인정을 많이 하고 찾아주는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바쁠 수밖에 없죠. 한가할 틈이 없어요, 진짜. 처음에 일을 시작했었을 때 대부분 영업인들이 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직장인들처럼 딱 짜여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을 조금 잘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부님들. 왜 아이를 케어하면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진짜 잘 나가고 고객이 많은 영업인들은요. 너무 바빠요. 진짜 잘하신 분들은 점심 먹을 틈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루에 8시간, 9시간 일을 한다면 그런 분들은 진짜 12시간, 13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진짜 짬이 안 나거든요. 그런 영업인들을 이왕이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가한 영업사원은 아예 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사실 어떤 또 다른 한가하시면 지금 한가하다고 해서 맨날 바쁜 사람만 찾으면 그분들은 영원히 또 뒤처질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쁜 영업사원이 훨씬 더 그만둘 확률이 적다는 거. 네,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두 번째입니다. 한 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우물을 파고 있는 사람들. 물론 예외는 있어요. 비슷한 업종이고 연관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시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영업사원들이 있어요. 사실 팔랑귀라고 하죠. 여기가 뭐가 전부 다 잘 된다더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현재 만족하지 못하면은 금방 뭔가가 그쪽에 기가 쏠리는 거야. 계속적으로. 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내가 필요한 업종에 한 분야만 집중하는 그런 영업인들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에너지는 하나랍니다. 왜 우리가 낙엽을 들고 돋보기로 이 낙엽을 태우려고 했을 때 굉장한 집중을 해야지 탈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진짜 집중해서 이 낙엽을 태워야 되는데 분산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집중도는 떨어지겠죠. 세 번째예요. 이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는 해요. 많은 영업사원들이 들으면은 화가 날 정도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혀 상식 밖의 행동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대부분 지금은 자동이체라든지 고객님들이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가상계좌 받아서 직접 입금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덜어 방문 수금으로 돌려놓고 예전처럼 담당 영업사원이 매달 수금을 하는 방법 아니면은 고객님들께서 믿고 그 담당 영업사원들에게 직접 담당 영업사원들 통장으로 직접 이체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돈으로 장난친 사람들이 있어요. 보험 쪽에 있으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보험 같은 경우에는 2회차 때 연체가 된다 하더라도 보장은 계속되고 연체라는 것만 있잖아요. 그리고 2회가 수금이 안 됐을 때는 그때 실효 상태가 된다든지 보장을 못 받는 상태가 되는데 영업사원이 고객님들에게 돈을 매달 받으면서도 한 달씩 연체를 해서 내고 결국은 한 달치를 본인이 미리 땡겨 쓰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본인이 알아서 그걸 메꿔 넣겠지만은 고객님들이 왜 모르냐고요? 고객님들 정보를 사실 전화번호라든지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의로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그 고객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못하도록 이거는 장기보험으로 인보험으로 저희가 매달 얼마씩 내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1년씩 납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금으로 주신 분들도 계세요. 고객님들께서 통장으로 이체를 해준다든지. 그런데 만약에 현금이 필요했을 당시 어떤 영업사원이 현금이 필요했어.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의 그런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왜? 계약자하고 돈 내는 사람하고 일치해야 되니까.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계약자가 본인이 돼야 되는데 설계 담당자로 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은 어떤 다른 말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뭐 이런 프로모션이 걸려서 본인 이름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사은품이 나온다든지 할인 혜택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보고 저도 상식 밖의 일이라서 너무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은 이런 영업사원도 있다는 거. 물론 어떤 피해는 나중에 뭐 후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피해는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혹시나 이게 누적이 되고 한 고객님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명 고객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 뭔가 터질 때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본인은 항상 연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진짜 보상받을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진짜 못 받아.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담당 영업사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입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정보 정확히 파악하시라는 거. 이런 애는 사실 많은 영업사원들이 공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일부 이런 사람도 있더라 라는 거를 제가 경험상 여러분들한테 고객님들한테 조금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한 번 정도는 내 보험료가 만약에 그렇게 이체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 하긴 더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는 거. 네 번째는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영업사원입니다. 굳이 이 이야기는 제가 뭐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결국은 신뢰죠. 다섯 번째입니다. 증권 분석이나 보장 분석을 해준다고 하면서 고객님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보장 자산에 대해서 무조건 안 좋다고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다 안 좋다고 잘못 가입되어 있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절대로 안 좋은 보험은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보험도 없어요. 갱신 무조건 안 좋다? 아니요. 무해지 저해지 무조건 안 좋다? 아니요. 기간이 보장이 짧은 것들 무조건 안 좋다? 절대 아니에요. 회사가 그 상품을 만들었고 전 회사가 그 상품을 판매를 한다면은 회사가 받는 이익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일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도 좋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게 무조건 좋다 안 좋다가 아니에요. 고객님들의 상황에 맞게 갱신도 좋고요. 무해지 저해지도 좋아요. 종신? 너 죽어서 뭐하냐? 너 살아있을 때 보장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종신을 또 까는 사람들. 이것 또한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보험일수록 지금보다 더 좋은 상품들도 진짜 많고요. 고객님한테 유리한 이율 또한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갈아엎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설령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뭔가 그럴듯하네? 그러네? 라고 혹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진짜 그 영업사원이 하는 말이 맞는 건지 내 귀로 확인을 하고 해지하는 것도 어떤 지혜인 것 같아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생전에 고객님이 어떤 사고가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객님이 직접 먼저 연락하지 않는 한 1년에 한 번도 연락을 안 한 영업사원이 어떤 뭔가가 본인의 실적이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든지 그럴 때만 연락하시는 영업사원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 분들을 보면은 고객님을 진짜 봉으로밖에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얌체 같아요. 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거래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서로가 조금씩 좋아야 되고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조금씩 교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만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우리가 처음 만나면은 그 상대를 정확히 알기가 힘들잖아요. 신뢰가 있는 사람인지 뭐 사기꾼인지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어영부영하는 사람인지 부지런한 사람인지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사실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고객님들 그럴 때는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사실 보험회사에서 어떤 영업사원들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이 상품 마지막 날이에요. 멘트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마지막인 것도 진짜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그런 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어도 그 상품을 꼭 놓치는 것도 아쉬울 때도 있지만은 사실 매달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돼서 신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을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을 때는 두세 번 정도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진솔한지 그리고 성실한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어떠한 진짜 말뿐인지 그리고 어떠한 달콤한 속삭임으로 그 시간만 어떻게든 자기의 어떤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는지 진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객님들의 배우자를 고른다고 생각할 만큼 진짜 신중하게 고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지금 제가 드린 이런 내용들로 혹시나 많은 영업사원들이 이러지 않나라고 또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을 건데 사실 이런 영업사원들은 극히 드물어요. 정말 훌륭한 영업사원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고객님들께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진짜 필연을 만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든 영업사원이 다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 대중에 한두 명 정도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착실하게 열심히 그 분야에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선택하시는 기준에서 조금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공유 한번 해봤고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강요로 반강제로 제가 구독과 알림, 좋아요, 막 이런 거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진심으로 봐주신 분들도 계신가 반면에 어쩔 수 없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심으로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제가 문제 하나 낼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분들에게 커피 쿠폰 한 장씩 보내드릴게요. 매일 똑같은 배경에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요. 앉아 있는데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뭔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내일 커피 쿠폰, 반드시 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